자,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12페이지, 13페이지, 그죠? 12페이지, 13페이지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는 주로 봐야 될 게 12, 13페이지는 이게, 전문가 지식과 기술 나오잖아요, 그죠? 2개, 3개, 4개, 8개 나옵니다. 남의 기술과 나온다, 그죠? 요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가면은 14페이지는 과학자가 나옵니다. 일단 3명 나오죠, 그죠? 뒤에 한 2명 더 나오는데 3명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갑니다. 16페이지 가면은 다양한 기술 융복합된 스마트 시티 예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사회적 측면 영향이 있고 문화적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영향이 있잖아요. 각각 측면에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페이지가 있어요. 22페이지는 정보과학 분야의 유망 직업도 있죠, 그죠? 그때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둘레, 6, 8개 분야 있죠, 그죠? 요 직업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거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가서 정보보호에 관해서, 정보보호는 정보보호 안에서 한 문제가, 그죠? 단계가 있죠? 요건 있죠, 5개. 요 페이지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지 30페이지 가서 30페이지에서는 문제가 두 문제 나옵니다. 2문제. 용어들이 많으니까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31페이지에서는 우리가 강조했던 CC잖아요, 그죠? CC에 대해서는 우리 밴드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밴드에 가보면은 CC를 최근에 선생님이 또 다시 올려놨어요. 여기 보면은 임현 선생님이 몇 페이지에 몇 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댓글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CCL 마크는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섞여서 나오니까 이걸 참조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4페이지 갑니다. 34페이지는 여기서 문제도 한 2개 정도 나오는데, 한 개인지 2개 정확히 모르겠다. 나오는데 법률은 볼 필요가 없고 요소도 있죠, 그죠? 요소들하고 용어들 나오니까 그 용어들 좀 상식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좀 오우치하고 보면은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38페이지 갑니다. 38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서 여기서도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여기서도 한 문제. 2문제 같은데? 2문제입니다. 2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은 가서 98페이지. 98 주상화 나오죠? 주상화. 그래서 98, 99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이해와 주상화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그 다음에 104페이지. 104페이지 문제 분해 모델링이 큰 문제를 작게 나눠서 해결하는 게 문제 분해고, 그 다음에 104와 105에 걸쳐서 한 문제 나옵니다. 104와 105에 걸쳐서 걸친 게 뭐 있는지 잘 봅시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가서 109페이지도 한 문제 나옵니다. 뭐가 나올지는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10페이지. 알고전 표현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111과 112에 제어 구조가 3종류 나오는데 순차는 이렇게 차로 내려가는 거, 선택은 갈림빛 생긴 거죠. 이리 갈 건지 저리 갈 건지, 반복은 되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 이 3가지 보통 섞여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가 순차 구조고 쭉 되돌아가죠. 반복 구조고 갈림이니까 선택 구조다.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3
프로그램 개발, 이제 프로그램 넘어와서 여기서는 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서 한 문제. 설명했는지 모르겠다. 인터프리트와 컴파일러 설명했습니까? 자, 인터프리트는 한 번에 한 줄씩 하는 거고, 컴파일러는 한꺼번에 모두 다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 줄이 있잖아, 그죠? 인터프리트는 이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바로 한 줄씩 하면서 바로 나오니까 에러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실행할 때마다 계속 번역하니까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걸 한번 번역하고 나서는 이렇게 실행 파일, exe나 com이라는 확장자부터는 실행 파일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부터는 번역 안 하고 이걸 그냥 실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데 처음에 번역할 때 시간 많이 걸립니다. 컴파일러는 하고 나서는 속도 빨라진다.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에러를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파이썬도 인터프리터고 베이직도 인터프리터고 공부하는 언어는 대부분 인터프리터고 큰 프로그램 짜는 거는 컴파일러 번역기입니다. 말 그대로 번역기죠, 그죠? 사람이 중간에 파이썬 짰잖아, 언어로. 이 파이썬을 바로 컴퓨터 주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번역기가 야들입니다. 앞에 보면은 프로그램에 문제 해결 과정을 봤는데 그때 요거밖에 안 나왔죠, 그죠? 문제 인식, 주상화, 알고리즘 작성,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뭡니까? 번역과 실행, 디버그, 반복해서 완벽한 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129를 봅시다. 129. 자, 파이썬의 문법. 첫 번째 파이썬은 들어쓰게 되잖아요, 그죠? 자, if문 이제. if문, for문, while문, 땡땡 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들어쓰기가 다르면 안 된단 말이잖아. 수행평가는 많이 틀렸는데 이렇게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 있죠. 같은 코드일 때는, 블록이 같을 때는 이렇게 들어쓰기가 똑같아야 된다. if, 땡땡, for, 땡땡. 그 밑에 속하는 블록들은 들어쓰기가 똑같아야 된다, 앞에가. 두 번째 주석은 첫 번째, 한 줄 주석이죠, 그죠? 한 줄 주석. 여러 줄은 작은 따옴표 3개 치던가, 요 사이에 있는 거. 큰 따옴표를 3개 치던가, 요 사이에 있는 거. 요 두 개는 여러 줄의 주석을 만든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은 명령을 반복할 때입니다. 했던 명령 쓰고, 세미콜론 찍고, 세미콜론. 원래는 명령을 이렇게 3줄 써야 되는데, 요걸 중간에 끼우면은 한 줄 쓸 수 있다. 요겁니다.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는 문자열. 그죠? 문자열 표현할 때는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큰 거든 작은 거든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섞었으면 안 되고, 작은 거, 큰 거, 요 사이에 있는 거는 문자열이다. 자, 파이썬의 문법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132로 갑니다. 132. 변수와 자료행위는, 자, 변수와 자료행위는, 변수는 이거죠. 숫자, 문자의 배열 등을 저장하는 공간이 변수입니다. 근데 변수의 작성 규칙에는 문자, 숫자, 밑줄입니다. 요 3개 외에는 쓸 수가 없다. 이런 거 특수기호 안 된다. 그래서 3개 쓰는데 A, B, 3, A 언더바 3, 언더바 B, X 되는데 3A, 3이 앞에 나가는 건 안 된다. 있죠. 숫자가 처음에 나오는 건 안 된다. 두 번째, 대소문자 구분한다. 이 변수하고 이 변수는 다른 겁니다. 같은 A지만은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예약은 사용할 수 없다. 예약은 뭐죠? 명령어, if. 이렇게. if에다가 3을 집어넣어라. 안 됩니다. 명령인지 변수 컴퓨터 구분 못하니까 아예 명령어는 못 쓰게 해놨습니다. 특수문자겠죠. 언더바 외에 스타나 느낌표나 물음표나 쉼표나 이런 것들은 변수에 들어가면 인식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133. 133에는 저 밑에 거. 자료연과 연산자에서 우리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못했죠. 튜플 집합 사전형은 안 내겠습니다. 수업을 못한 바이 많았어. 그래서 숫자형, 문자형 리스트인데 이 문자와 리스트는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잘 봐야 됩니다. 깔리지 않게끔. 불은 온오프입니다. 1이든 0이든.
0에다가 뭘 하면 1 되고 1에서 0 하면 뭐 되고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게 불이에요. 자, 수정에서 중요한 거는 연산자입니다. 잘 보면은 더하기 빼기 알고 그죠? 곱하기가 이거다. 나누기가 이거고 목 나머지 승 그죠? 몇 승 몇 승 할 때. 그 다음에 대입하는 거하고 같다 구분 잘 합시다. A에 3 A가 같다 3은 위에 거는 A에다가 3을 저장하는 뜻이고 밑에 거는 A에 들어가는 값하고 3하고 같다는 뜻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몫을 구하는 것 중에 잘 봐라. 7목 4 하면은 7 나누기 4 하면은 1.75단이죠. 몫이 1입니다. 여기서는 양수는 1인데 음수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7에 목 4 여기 있죠.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75야. 그래 그려볼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1 여기죠. 여기요. 1.75인데 1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양수는 1.75에 1인데 몫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75잖아요. 그러면 야가 안 되고 야가 됩니다. 야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거 이거죠. 결과값보다 작은 정수 가장 큰 값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134. 134는 문자일 나옵니다. 문자일은 작은 단위보다 큰 단위 표시한다. 맞죠? 그 다음에 문자일 더하기는 붙여 쓴다. 곱하기는 복사한다. 몇 배로. 자, 문자일이 리스트와 똑같습니다. 보면은 여기 나오죠. K라는 변수에 A, B, C, D, F라는 문자에 들어갔어. 그럼 이게 K가 이렇게 저장되는 게 아니고 칸이 6개 나오는 K 이렇게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리스트에 저장된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불러낼 수가 있다. A, B, C, D를 하나씩. 그래서 A를 불러내고 싶다. 그러면 한 개니까 인덱싱 바로 붙입니다. 0, 1, 2, 3, 4, 5 뭡니까? K라는 방에 0에 있는 거 야잖아. A잖아. 자, D에서 올 때 마이너스 되죠? 그러면 다시 K에 마이너스 6 야도 같은 A고 저장한단 말이지. 주소가 앞에서는 플러스 뒤에서는 마이너스. 처음에 앞에서 갈 때 0을 시작한다. 뒤에서는 마이너스를 시작한다. 요까지는 잘하는데 슬라이싱의 색깔입니다. 슬라이싱은 여러 개 B, C를 주려고 싶다. 그러면 K에 B, C가 1, 2가 아니고 요렇게 잘라 나오니까 그죠? 요렇게 자를 때는 여기 0입니다. 그래서 1, 3이 되잖아요. 1, 땡땡, 3입니다. 1부터 3까지. 그쵸? 자르는 건 잘라보면 죽을 거니까 바로 때리면 안 되고 그 사이로 잘랐겠죠. 그 앞에서 0인데 뒤에서는 여기는 처음에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처음에 건 없고 여기는 없고 여기부터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또 0 아닙니다. 이 0하고 이 0은 헷갈리니까 0은 인식 안 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자열은 리스트는 안 합니다. 왜? 뒤에 또 나오니까. 이 리스트에서는 이거다. 리스트도 곱하면은 복사대가 안에가 증가되는 거고 더하면은 붙여든다는 거. 이 정도로 보면 됐고 상세한 거는 뒤에 가서 리스트에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북 넘어가서 146 갈게요. 146. 자, 제어 구조는 아까 앞에 세 개지, 그지? 순차, 반복, 선택인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두 개만 한 거야. 비순차이기 때문에 순차를 뺀 겁니다. 그래서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 명령어는 if, for while이죠. if는 선택이잖아. for while은 반복이고. 여기 if문은 알지, 그죠? if 하나짜리 s 붙은 거, if, elif, else. 요 정도만 되겠죠. 여기서는 146에서는 두 문제 나오니까 요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 form은 자, 포문에서는 중요한 게 포문하고 range 함수가 중요합니다. 자, 포문에는 형태 두 가지죠. 변수 in range, 변수 in list, 변수 사전에 안 한다 했으니까 리스트 변수는 앞에 했으니까 길게 해봅시다. 자, 포문에서는 range가 중요하니까 range 한번 볼게요. 자, range 있지? range는 값이 3개 들어갑니다. 변수가 시작, 끝, 얼마씩 증가했거나. 여기 보면은, 요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시작이 0이고, 정감이 플러스 1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자, 5 나왔죠, 그죠? 5란 말은 갈로에 0,5, 플러스 1일 때야.
이게 생략해도 이렇게 인식하면 된답니다. 여기도 보면 뒤에 그 플러스 1만 생략이죠.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1이 아니고 20, 마이너스 20 한다 하는 거. 요 레인지 잘 기억하고, 요 레인지, 4를 Y문 바꾸는 거 꼭 낸다 했죠. 그죠? 뒤에 Y문 갖다 설명할 테니까 보고, 여기서는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52페이지 갔어. 이거 홀짝수 하는 거 있잖아, 그지? 나머지 0일 때 짝수, 아닐 때는 홀수. 이런 거는 알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52 Y문. 자, for문과 같이 기억해야 되겠지. Y문은 밖에 초입값이 나오고 여기 조건 나옵니다. 요때까지 뭐를 요걸 반복해라 하고 증가시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Y문은 sum 초입값 제로, 정감은 플러스 5, 조건은 60보다 이하다. 그럼 60까지 나오겠단 말이지. 0, 5, 15, 20보다 마지막에 55, 60까지 나온단 말이지. 요거를 for문 만들려면은 자, for를 쓰고 변수가 뭐죠? sum이잖아. 변수를 sum을 씁니다. sum inRange 쓰고 갈로에 3개를 줍니다. 초입값 뭐 나오잖아. 0. 정감 얼마? 플러스 5. 끝값은 조건에서 맞추면 돼. 끝값이 뭐죠? 60까지 나와야 되고 60 나와야 되잖아. 여기는 60이 아니고 뭐죠? 60 더하기 1이잖아. 여기 61. 61부터 64까지 들어가도 60까지 나오게 되니까 똑같습니다. 왜? 정가가 5니까 61이든 2든 3이든 4든 65는 못 나오니까 60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힘드니까 이렇게 외워라. 포에서 뭐라 가지고 이거를 미만케 했잖아. 얼마 미만까지. 그러니까 61 미만이면 60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합시다. 요게 바꾸는 방법은 꼭 기억하세요. 똑같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자, 158페이지 배열 리스트잖아. 아까 앞에 리스트 안 한 걸 여기 나오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자, 리스트는 동일한 형태의 자료들, 동일하다. 여러 형태의 자료들을 연속의 메모 공간이고 전환 쓰다. 파이썬은 동일하지 않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대괄호와 쉼표로 구분한다. 이거 있죠. 점수 밑에 요걸 해보자. 자, num이라는 리스트 변수가 있고 들어간 거는 1, 2, 3, 4, EF 숫자, 문자 다 들어갑니다. 그죠? 인덱싱 슬라이시는 읽어보고 이해를 꼭 해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번호를 바로 붙인 겁니다. 1, 2 이렇게 바로 붙인 게 인덱싱이고 사이를 자른다 슬라이시. 자, 나오죠, 그죠? 요걸 잘 보고 내가 만일에 3을 불러내고 싶다 그러면은 num 꺽쇠에서 주소가 2잖아. 2를 쓰든 마이너스 4를 쓰든 슬라이스도 엿봅시다. 슬라이스는 어떻게 죠? 2, 3이제 슬라이스 하면은 덤에 갈로 2 땡땡 3 하면은 2, 3이니까 요게 나오겠지. 이렇게 안 쓰고 보통은 바로 인덱스 쓰는 게 빠르니까 인덱스 쓰고 여러 개 할 때는 4, 2를 뽑고 싶다. 2개잖아. 그러면 여기에 3과 5제 3 땡땡 5 하면 된다. 뭐를? 넘을 써서. 자, 뒤에서 올 때는 잘 알겠지? 인덱스 할 때는 마이너스 1부터 하는 거고 슬라이싱 할 때는 여기는 없고 두 번째부터입니다. 그 야는 어떻게 뽑느냐 그러면 F는 어떻게 뽑느냐? EF를 어떻게 뽑냐? 그러면은 num 쓰고 범위를 주면 되지. 땡땡 치고 어디부터죠? 야 4부터 2 있잖아. 그지? 4 생략. 왜? 생략할 수 있겠잖아. 처음과 끝은 생략할 수 있다. 생략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여기는 0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없지만 알아서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됐죠? 위에서 같으면 뭐가 들어가 있노? 여기 6이 들어가 있지. 5, 6이잖아. 본래 0, 6인데 생략할 수 있단 말이지.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옵니다. 넘어가서 배열의 활용에서는 쌤이 분명히 낸다 했는 게 있죠. 2차원 배열 낸다 했지. 2차원 배열은 꺽쇠가 2개 들어간다. 이렇게 주소가 2개니까 층, 방. 몇 층, 몇 번째 방. 요 같으면은 여기 정보를 뽑고 싶다. 그러면 전체가 뭐죠? 전체가 0이고 요 두 번째가 1이잖아. 그러면 여기다 0이 들어가고 방은 세 번째인데 0, 1, 2니까 2입니다.
요걸 잘 보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함수도 베일의 함수는 append 있지? 이름.append append 요 값을 제일 뒤에 추가하는 겁니다. sort는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거고, reverse는 역순으로, 뒤베푸는 거 순서로, insert a는 a에다가 b를, 위치입니다. a는 b가 값이고, 1인데 여기 숫자 1 치면 안 되고 0, 1, 요 1 위치 2에 5가 들어가니까 덮어 쓰는 게 아니고 낀가는 삽입, 나머지는 밀린다 뒤로. 팝은 제일 뒤에 거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0. 자, 160은 우리 student 실습해봤잖아. 자, 해봤죠? 이게 함수야. 리스트야. 2차원이죠? 전체가 있는데 하나씩 있잖아, 하나씩. 그렇지? 0, 1, 2, 3, 4층이야. 4층이고 각각 0, 1, 0, 1이란 방번호가 있단 말이지. 요거를 두 개씩 뽑아와서 곱하는 게 저기는 이렇게 합니다. in range를 안 쓰고 ij 두 개를 뽑아왔는데 in num 하니까 이거 num이죠. num에는 각각이 두 개씩이잖아. 그리고 요게 ij에 딱딱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들어와서 곱해서 추가하는 거 곱한다. 그지? 요거를 그때 수업했으니까 요걸 잘 보고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3페이지. 함수의 정의. 함수는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명령된 집합이고, 함수를 정의하고, 그지? 호출하죠. 호출해서 부른다.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가독성 높인다. 그 다음에 반복 사용하죠. 반복 사용한다. 그 다음에 함수에서는 입력값의 인수를 갖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반환값을 갖고 오는데, 주의를 하겠죠. 인수는 없거나 여러 개, 반환값은 없거나 한 개. 나오잖아. define 여기 빠졌지? define 선언하고 이름, 인수, 리턴값. 함수의 주의할 점은 함수는 df를 시작하고 콜론 땡땡으로 끝난다. 함수 명령어들은 들여쓰기 한다. 이렇게 들여쓰기 이제 요거 붙은 거는 전부 다 하니까 다 들여쓰기 하는 겁니다. 똑같은 들여쓰기. 줄이 맞아야 된다. 시작과 끝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왜? 알아서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다. 들여쓰기로 판단하는 거. 결과값은 리턴 명령에서 전달되며 하고 나서는 종료된다. 리턴하고 나서는 이 더 이상 실행 안 된다. 164페이지. 함수 제가 4가지 종용했었다. 인수가 있고 반환값 있고 있지. 인수가 있고 반환값 있고 반환값 없는 게 인수 있고 반환값 없고. 여기 함수 선언할 때 인수가 있으면 부를 때도 인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수 없을 때입니다. 선언할 때 인수 없지? 부를 때도 인수 없어야 돼. 선언 없지? 인수도 없어. 반환값 있죠? 리턴. 없죠? 요 4가지 형태밖에 없다. 요 4가지 형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돌아간 결과값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개함수는 여기 함수명이고, 안에서 다시 자기가 부른 거야, 펑션. 이렇게. 요게 재개함수 호출이다. 요건 함수고, 요 놈이 재개함수 호출이고, 안에 요게 명령어다. 재개함수는 자기 자신을 함수 내에서 자기 몸에 안에서 자기를 부르줍니다. 꼭 기억하고 예전 나왔을 때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